뭐 애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싶어요. 네. 도방에서 그나마 직선의 방정식이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 네. 자,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애들이 이제 중학생들의 아직 티를 못 벗어가지고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애들이 이렇게 바꿔서 풀거든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저렇게 바꿔서 푸는 게 뭐 나쁘진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란 말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의 차이를 갖다가 분명히 설명은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굳이 이렇게 남겨놓고 풀면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풀려고 하는 녀석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저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들 어떠신가 모르시겠는데, 어쨌든 중학교에서 배웠던 요놈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요놈의 차이점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얘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 직선이 얘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어떤 직선은 표시를 못하냐면 요런 직선은 얘가 표시를 못하죠. 요 직선은 얘를 표시 못하죠. 맞죠? 네. 뭐 x는 1 이런 놈들 갖다가 mn의 값을 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엄연히 얘기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절편에 평행한 어떤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거라던가 y절편이 b이고 x축에 평행한 직선부터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그죠? 네. 사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이걸 왜 가르쳐야 되냐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 학원에 이제 입사하시려고 이제 시강을 하세요. 시강을 하시면 제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수업을 하면은 제가 하나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네. 자,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2,3에서 끈 이 두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풀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답을 잘 내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제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이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D는 R이다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갖다가 잡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D는 R이다 들어가는 경우 그때 이제 수도를 갖다가 시키죠. 왜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원 바깥에 그은 접선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잡는 것 자체는 아예 그냥 이 직선은 고려를 갖다가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직선이 나오는가부터 먼저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들어가 버리면은 요것만 나와 버리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물어봅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로 제가 가끔 물어보는 걸 자주 쓰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런 것들도 결국은 이 내용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표현이 가능한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런 놈은 표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우선 이제 중학교에서 다 올라와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시피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이제 뭐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 넘어갈게요. 쓰고 mx 더하기 n이라고 둔 다음에 a, b를 통과한다. 혹은 y절편이 나와 있다. a, b를 통과한다라고 해볼까요? 네. 기울기는 m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b는 ma 더하기 n이니까 n 대신에 요거를 갖다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m으로 갈로 묶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b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기울기하고 한 점이라던가 혹은 이제 y절편이 기울기하고 y절편이 나와 있는 계열들. 자, 요거가 첫 번째 계열이고요. 자, 그럼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렇게 굳이 안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강조를 하나 얘는 어찌 보면 미지수가 3개인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기를 갖다가 이것분의 이걸 해도 되고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기울기가 x1, y1, x2, y2라고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x1 빼기 x2,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또한 x1, y1 혹은 x2, y2 상관이 없고요. 요거 바뀌고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같은 직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 절편과 이건 한 번에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절편의 방정식이라 그러죠.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많이 써먹잖아요. 여기가 x절편과 y절편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 가지고 식을 잡아서 세워서 유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빨리 외우는 방법은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b,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a 이렇게 나오는 구조니까요. 절편의 방정식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헤세 표준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이거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삼각 B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내용인데 헤세 표준형이 뭐냐면 나중에 벡터에서도 나오고요. 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뒤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네, 거리가 주어져 있고 거리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P라고 주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직선과 요게 이루는 요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각이 주어져 있어요. 30도, 60도 이렇게 특수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데, 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보자고 한 거예요. 네. 자, 이거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요 기울기가 될 수 있는 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요거는 가르치시죠? 그죠? 탄젠트 세타인 건 가르치시죠? 그래서 삼각 B를 배우고 왔을 때니까 탄젠트 값을 애들한테 확인을 하고 물어보시고요. 30도, 60도, 45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요 직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럼 요게 기울기가 탄젠트니까 수직인 거니까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보여주시고, 네. 사인 분의 코사인에 마이너스 붙인 거. 요걸 기울기를 잡아버리시고, 지나가는 점을 이렇게 꺼버리시면은 P 코사인, P 사인이죠. 네. 그래서 이건 P 코사인, 그 다음에 P 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사인을 갖다가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는 p 코사인 제곱 p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인 거니까 p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이제 헤세 표준형인데 이게 사실 이 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뭔가 기하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헤세 표준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실은 애들이 이제 배우겠지만 배우기 전에도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거꾸로 역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x-4y 더는 5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있죠. 여기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1로 맞춰주면 이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을 다들 하셨을 테니까 양변을 5로 나눠주게 되면 5분의 3x 빼기 5분의 4y는 1인 거라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그냥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부호가 반대이면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원에 접하는 접선도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개수와 이 개수의 제곱의 합이 1로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남은 이 상수항 부분의 의미가 뭐랑 관련이 있다?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L가 수직이어야 돼, 항상. P가 수직? 아니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아,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P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리니까 수직이겠죠? 네.
네, 거리입니다, 거리. 네.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게 지금 빠져 있어서 여쭤보신 거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네. 수직이어야 되죠, 당연히. 네. 네, 되셨나요? 자, 이게 나중에,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1만 맞춰줄 수 있으면은 이 거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극선 가서 설명을 조금 할 건데요. 이거 1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하함수 합성을 갖다가 배우신 분들은 좀 쉽게 되겠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보고 어떤 직선을 보고 거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7x 빼기 5y는 17이다. 이런 거에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점집거 써도 그렇게 이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49하고 25니까 얼마죠? 49하고 25니까 74요? 네, 루트 74. 네. 그럼 루트 74분의 17이 이제 거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거리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지수로 나와 있는 경우도 가능해서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계산이나 생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세 표준형이라는 것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해세 표준형이 가지는 어떤 기하적인 의미를 알고 숨은 의미를 알고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물론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계열 중에 하나죠. 네, 이런 각이랑 요 거리가 나와 있을 때. 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어떤 부분을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냐면, 이런 부분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길이하고 기울기의 상상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좌표를 갖다가 찍어서 풀어야 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좀 노가다성이 많이 짙잖아요. 어떤 연립을 해갖고 이렇게 노가다성이 찌는데 길이와 기울기 상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인데요. 요 길이가 직선의 기울기가 2인데 요 길이가 5예요. 근데 여기 점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3,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울기가 2예요. 여기 점의 좌표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뭐 a, b라고 둔 다음에 뭐 직선식 세운 다음에 a, b 관계식 찾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나와 있고 한 점이 나와 있고 요 길이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 점을 바로 잡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울기가 2면 1대1의 루트 5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가 5라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5 대 2루트 5 대 5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5 대 1 플러스 2루트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물론 이제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y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3x 더하기 1이 있는데 여기 몇 콤마 해볼까요? 0,5를 대칭점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 뭐 방법이 되게 여러 개 많이 있죠. 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네. 자,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바로 구하는 방법도 방금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점집거를 쓰시면 점집거와 거리를 좀 써볼게요. 얼마 나올까요? 루트 10분의 0,5니까 얼마죠? 0,5니까 16인가요? 맞나요? 예,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냐면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건 거니까 이거 2배 해야 돼요. 32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거리 나왔죠? 그러면 이게 좌표를 갖다가 이게 뜯을 건데 이게 3이기 때문에 이게 1대 3이에요. 길이가. 맞죠? 네. 그러면은 1대 3대 루트 10의 b로 뜯어지는데 이놈을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 10분의 32에 루트 10 이렇게 루트 10의 단위를 붙여버리세요. 그러면 기본 단위가 얼마가 돼버리냐면 10분의 32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0분의 32. 여기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분의 96. 그럼 여기에서 요까지를 갖다가 더해 주시고 요거만큼은 빼주시면 점의 좌표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문제를 이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로 좀 더럽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의 점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한 건 정수점으로 나오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알고 계시죠? A, B 잡아서 너랑 너랑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고 기울기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을 해서 연립해서 푸는 건데 조금 숙련되게 되면은 거의 직선에 대한 점대칭 문제를 30초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나오는 직선들이 다 뻔해서 그래요. 2, 3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좌표 찍는 것들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길이가 그만큼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톡방에서 문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저 방식으로 푸는 방법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자, 직선을 구하기를 갖다가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직선을 구했으니까 이제 직선 단위를 했으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공간상에서면 꼬인지까지 있겠지만 좌표평면상에서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쓰고 두 직선이 평행과 일치하는 경우와 기울기가 다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게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하나 나오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꼴 0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우선은 얘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기울기가 같고 얘는 기울기가 다르다예요. 근데 얘는 y절편 너마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는 똑같이 떼고 b분의 a는 b'분의 a', 이러면 기울기가 같다가 돼버리는 거고, 이게 아니면 기울기가 다르다가 되는 건데, 그 식을 같다라는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a' 대 a는 b' 대 b가 되는 거고요. 얘는 a' 대 a는 b' 대 b가 아니다가 되겠죠. 기울기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얘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때 누구마저도 어떤 y축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 얘는 y절편까지도 일치하는데 얘는 y절편이 다르다예요. 그래서 얘는 y절편 부분을 또 정리하면 마이너스는 역시 떼고 식을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c' 대 c 이렇게 나올 건데, 결국은 이제 이건 y절편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같다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갖다가 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보라고 하면 애들이 4개로 얘기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왜 4개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래요. 평행, 일치, 그 다음에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수직, 이렇게 4개로 정리하더라고요. 위치 관계는 아니죠.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이제 수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직인 건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증명하시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뭐 특수한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의 곱이 왜 마이너스 1이 되느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과서적인 방법 하나만 소개할게요. 네. 자, 모든 증명은 교과서를 갖다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네. 학교가 몇 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학교 교과서를 갖다가 파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여러 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조금 종합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이게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m', 요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요 두 직선이 이제 수직인 경우에 m' 곱하기 m이 곱이 마이너스 1임을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이는 방법이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죠? 요 놈을 원점으로 오게끔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요. 같은 이유로 얘도 원점을 지나게끔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기울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겨먹은 요 삼각형에서 아무 기준점 1이라고 할까요? 1을 잡아서 여기서 피타를 쓰시면 바로 나오죠. 맞죠? 네.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m이고, 그럼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 길이는 이게 m'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니까요. 길이니까요. 요 부분이 1 플러스 m'의 제곱,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냥 바로 쓸게요. 1 플러스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의 제곱은, 자, 요거의 제곱이죠. 자,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좌표가 m'인데 차이인 거니까 m에서 m'을 갖다가 뺀 놈. 정리하게 되면 m과 m'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증명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과서적인 증명인 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자, 이게 지금 두 직선이 이제 수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있죠? 네, 뭐 잘못했나요? 자, 이게 지금 기울기 부분을 갖다가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AA' 더하기 B'이 0이다라는 게 두 직선이 수직이 되는 거.
A, B를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3x 더하기 4y 더하기 5와 수직인 직선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개수를 바꾼 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버릴 거예요. 그럼 애들은 대부분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아시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삐리리 정리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분수식을 갖다가 붙여놓고 다시 넣은 k. 자, 이렇게 잡아서 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바꿔주시고 한쪽에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씩씩 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까지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계속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얘기하는데 저번 시간에 점을 했고요. 점과 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직선을 했고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점하고 직선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점하고 직선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점하고 직선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하겠냐 하면 당연히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가 궁금하겠죠. 자,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 말이 없더라 하더라도 최단 거리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라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고 점이 이렇게 있으면 점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제일 짧은 거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짧은 거리. 아이씨. 이게 제일 짧은 거리. 네.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리를 갖다가 구하는 게 이제 이놈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수직일 때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 되게 많이 있죠. 네. 자, 들어가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좌표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넓이 이용하는 방법.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요거 두 점 단위 거리 공식까지 쓴 거 넓이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닮음을 이용하는 풀이에요. 대원해고에서 처음 나왔던 것 같던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물론 옛날에 있었겠죠. 네. 증명 가장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방금 이거 할 거랑 다음 할 거랑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가장 증명을 간단하게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점과 직선다의 거리 공식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ax 더하기 by 이렇게 잡아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미지수 줄여놓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기울기가 이제 저기 뭐야 x, y축의 수직인 놈은 따로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x1, y1에서 이 거리를 물어봅니다. 맞죠? 이렇게. 네. 요렇게 꺼버려요. 그럼 여기 닮음이 두 개 나오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 나오죠? 네. 여기가 수직이 될 거고요. 여기가 수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죠? 네. 닮음을 떠야 되는데 요게 기울기가 m인 거라서 이거를 B로 잡을게요. 이걸 1대 m 대 요거는 B로 잡습니다. 실제로 길이로 잡으면 너무 어려워요. 네. 네, B로 잡을게요. 네. 1대 m 대 루트 이거. B로 잡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게 D고요. 요거 하나만 알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요렇게 코사인으로 들어갈까요? X. 네, 그러면 얼마죠? 1 플러스 m제곱분의 1은 요 길이분의 잠깐만요. 요것분의 빗변분의 요거니까 요것분의 d. 네.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절대값 y1에서 누구 뺀 거죠? x1을 집어넣은 값 뺀 거. mx1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서 넘겨주시면 d가 바로 나오죠. 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증명 한번 해볼까요? 네. 코시로 증명하는 게 뭘까요? 하는 건데, 예. 물론 지금 소당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당을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선행 좀 된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리려나? 안 잘리겠죠? 네.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예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하나 있냐면 어차피 거리라고 하는 거는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점하고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그냥 임의의 직선 위에 있는 점의 거리를 제가 L이라고 하고요. 이 L의 최소가 되는 걸 찾아버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최소가 되는 걸 찾을게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 여기 위에 있는 점 x, y인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 게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 이게 참고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L인데 L제곱이죠. 그럼 L제곱의 최소값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요. 네. 그럼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아실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에 누구를 붙여버리냐면 A제곱과 B제곱을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얘 곱하기 얘니까 A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남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근데 어차피 이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까지 하면 0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은 마이너스 AX1도 남아있었고 마이너스 BY1도 있었고 C가 없었으니까 C를 넣었으니까 C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빼기 C. 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L제곱은 어죠? 네, L제곱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고 그냥 절대값이라고 할게요. 네. 이것도 씌워주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성립 조건에 의해서 A분의 얘랑 같을 텐데 이게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그냥 보여주기식의 수업일 뿐 어차피 지금은 쓰기는 힘들어요. 혹시 몰라요. 오히려 요번에 절대부등식이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코시로 증명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학교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죠? 그냥 내면 안 되겠죠. 네. 뭐 등등등 많이 있고요. 요 방법이 좋은 거는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지금 이제 기하와 벡터에서도 빠졌는데요. 네.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도 똑같이 코시 3개짜리로 한 번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요 정도로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거리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9페이지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보셨죠? 맞죠? 넓이를 이등분한다. 보통 어떻게 하죠?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 꼭지점을 지나면서 무게중심 지나면 끝. 맞죠?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좌표를 구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혹시 이런 문제 보신 적 있나요? 넓이를 2등분하는 A를 찾아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좌표 아무거나 도입을 하죠. 몇 콤마 몇 할까요? 1,0 여기 2,2 8,2 네. 자, 지금 이 책대로라면은 얘가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얘 넓이를 2등분하는 이 A 값을 찾는 거예요. 참고로 답은 더러워요. 네, 답은 깨끗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풀어놓고도 확신이 없죠.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는 경우에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좌표를 구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사실 뭐 이거를 푼다고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풀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전체 넓이 얼마 나오죠? 3 6 3 3이죠. 네, 전체 3이죠. 3이니까 6이에요, 넓이가? 아, 2니까 6이겠네요. 네, 6입니다. 네. 그죠? 네, 집중 잘하고 있나 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6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를 미지수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애들이 욕하죠, 애들이.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A, 이 직선이 있는 점 잡아가지고 이게 넓이를 잡아서 이거 3조차도 우리 애들은 귀찮아해요, 계산하기가.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고안을 한 건데 제가 고안 안 하고 누군가 먼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네. 닮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쉽게 좀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넓이가 3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3이니까 실제로 이걸 갖다가 확장을 좀 시켜버릴게요. 그럼 이게 확장시킨다고 이게 넓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확장시키면 넓이가 얼마가 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요? 여기 1,2니까 1,0인가요? 이게 뭐야 이거? 1,2. 네. 그럼 여기 전체 넓이가 어떻게 돼요? 7. 네, 7 되죠. 네, 7이고 그 다음에 7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넓이가 이게 3이잖아요. 이게 7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닮음이죠. 길이 b, 넓이 b, 제곱 b로 하게 되면 그냥 내분 공식 한번 쓰면 끝나죠.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예를 들어 뭐 넓이 b가 1대 4니까 길이 b는 1대 2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무조건 되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x축의 수직, y축의 x축의 수직이나 y축의 수직인 경우에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직선을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버리면 등적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할 수는 있는데요. 약간 너무 그게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좌표 잡아서 풀라라고 합니다. 네. 등적 변환은 뭔지 아시죠? 똑같은 넓이 상황으로 바꿔서 푸는 건데 나중에 원의 방정식 가서 그런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 어떤 세점이 뭐 저기 뭐 예각, 직각, 둔각 뭐 이런 계열들 네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고1 때 가르쳐야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선 공식, 심팔근 공식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1 내신뿐만 아니라 어차피 고2 문제나 결국 수능까지 가는 거에서 결국은 애들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구할 거냐인데 농담 아니라 같은 애들이 저한테 쭉 3년을 배웠을 때 한 10번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1학년 과정이 넘어갔을 때 2학년, 3학년에서 10번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했었죠? 뭐 가끔 나왔는데 이제 가끔 나올 때마다 잘 모르겠다 이거지. 네. 자, 0,0하고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사선 공식, 심팔근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0이 안 주어져 있고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한 점을 원점으로 땡겨 놓고 사선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사선 공식, 심팔근 공식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그냥 닫힌 도형에서 다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나 0,0을 갖다가 집어넣은 상태가 그나마 계산이 빠르다니까 0,0으로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0,0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이게 왜 사선 공식, 심팔근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심팔근 모양 혹은 사선 모양 자, 이렇게 연두색 부분을 곱한 걸 더한 거에서 분홍색 부분을 곱한 걸 갖다가 더한 거를 뺀다라는 거죠. 2분의 1 있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자, 원점이 들어가 있는 이 경우에는 여기가 양옆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랑 요거랑 값만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 시켜서 뺀다라고 생각할까요? 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을 뺀 값에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로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점의 좌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 공식, 심팔근 공식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증명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원래 풀 증명은 정석 연습 문제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난리 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게 x1, y1, x2, y2. 정석 풀이 방법은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높이 구해서 요 길이 구해서 2분의 1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정석 풀이 방법도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 루트 풀지 마시고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운 상태에서도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할 때 그 부분이 약분이 되는 거라서 풀어놓지 않고 정리시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이. 예. 자, 요런 방법이 있고, 다른 뭐 도형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여주는 게 있고, 사각형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로 해볼까요? 네. 사각형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실제로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선생님들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죠?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직각 삼각형 넓이를 3개 빼서 구하는 방법이죠. 이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2분의 1 묶어놓고 이렇게 쓱쓱쓱 하면 되고요. 미지수 잡은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모든 놈이 다 양수로 오게끔 한 상태에서 하면 절대값 처리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른 공식을 간단하게 세미 증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삼각형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해갖고 네, 직각 삼각형에서 요거 2개를 빼는 방법 네,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뭐 증명은 안 할게요. 어차피 증명하는 거야 뭐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고 해서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 공식에 애들이 외워서 숙지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방법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효율적인 방법들밖에 많이 안 남았죠. 뭐 실제로 이 원리 원칙 그대로 이 공식을 유도해서 푸는 가정이 있을 거니까 뭐 요 정도로만 얘기하면은 넓이를 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심화적인 학습을 좀 해주고 싶거나 수업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모든 삼각형 넓이 공식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뭐 2분의 1 A, H,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원 선행까지 돼 있는 친구들은 뭐 헤론의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쭉쭉쭉쭉 연결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네. 한 번에 정리가 될 테니까요. 옛날에 벡터가 있었을 때는 벡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지만 사실 뒤에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군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는데 이게 정식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식 용어인지 알고 몇 년을 살았었는데. 네.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갖다가 조금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군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고 원직선이어도 상관이 없고 원원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도형을 표시하는 방법이 좌표평면상에서의 도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표시를 좀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x 빼기 2y 더하기 1 그다음에 k배 뭐죠?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꼴 0 이런 식으로 얘를 잡은 건데 이게 얘 이꼴 0이 얘 이꼴 0이고요. 얘 이꼴 0이 얘 이꼴 0인 어떤 도형입니다. 그럼 이 도형을 다 넘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원이든 직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x, y에 관한 것들. 자, 이게 넘겼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가지는 이제 기하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나이롱이죠. 처음에는 이게 K배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한쪽에 붙여놓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 있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쵸? 그럼 요 의미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0이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될 거예요. 근데 얘랑의 교점을 집어넣게 되면 둘 다 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그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자치가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얘랑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자치가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A배 여기를 B배로 잡았다고 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근데 이렇게 A랑 B랑이 미지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양변을 A로 나눠서 이놈을 다시 새로운 문자 K로 보는데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A가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A가 0이 돼버리면 어떤 직선이 나오느냐면은 그냥 요 자체만 나와버리죠. 네. 그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얘를 갖다가 편의상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점을 집어넣고 K를 빠르게 구한 다음에 전개 쫙 시켜버리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습니다. 원방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이게 좀 편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교점 찾고 그 점 지나는 직선 세우는 게 더 빠를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한 번은 이제 점검을 하고 간다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나오는 심화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지나지 않는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가? 근데 얘가 만약에 이 K값을 변화를 시켰을 때 지나지 않는 영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K를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 이꼴 0의 방정식은 표시가 안 되지만 얘 이꼴 0의 방정식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K를 붙인 쪽에 있는 자치와 붙인 쪽에 있는 자치는 이 직선이 표시를 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 이꼴 0의 자치는 우리가 이 식으로는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자치가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게
이 직선이 어떤 직선 하나 더 주어 놓고요. 얘랑 얘랑이 절대로 이 어떤 K 값에 대해서도 지나지 않는 그 값을 구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연립을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요 직선 중에서 어떤 놈은 표시가 가능하냐면 얘랑 얘랑의 교점 그 점 하나는 찍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떼어버리게 되면 얘 이꼴 0의 자체는 표시를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어려운 게 없는데 제가 이제 군방정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문제풀이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도형의 이동해서 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을 에 대해서 누구 해볼까요? 요걸 2라고만 하고요. 네, y 꼴 이게 음으로 잡을까요? y는 얼마라고 하죠? 얼마일까요? y는 2y 플러스 x 더하기 3 이꼴 0. 그러니까 요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을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네. 되죠? 네. 자,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개 많이 있죠. 아까처럼 점과 직선 대칭 이동하는 거 방법이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네. 네, 그거 말고도 네. 어디가 수직이 돼 버려요? 그러네요. 네. 수직 아니게 바꿀게요. 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네. 자, 요거 분홍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분이는 알고 계시죠? 뭐 자치로 푸는 방법 등등등등 많이 있을 거고요. 이제 빠른 방법이 이제 이런 군방정식을 이용하는 계열이라는 건데, 요 분홍색 직선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2y 더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k배 어떤 쪽으로 넘길까요? 이쪽으로 넘길까요? 네,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잡아버릴게요. 자, 요 분홍 직선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분홍 직선이 의미하는 게 어차피 얘랑 얘랑의 교점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뭐 물론 교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법이 안 통합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요 분홍색을 잡았잖아요. 맞죠? 왜냐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은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인 거니까 k 값에 따라서 요 k만 구하면은 끝났죠? k만 구할 수 있으면 대칭 직선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뭘 쓰는 거냐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썼을 때 같겠죠? 무조건. 되셨나요? 같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처음에는 다 보여드려요. 나중에는 생략할게요. 한 줄이면 되는데 여기 점에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A, B라고 그냥 저희는 편하게 가죠. 자, 이 A, B를 이 직선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게 되면 루트 5분의 여기다 이제 A, B를 집어넣으니까 무언가가 나오겠죠. 정확하게는 2B 더하기 A 더하기 3이 나오겠네요. 근데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점에서 여기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게요. 자, 뭔 하나는 좀 복잡한가요? 요 개수는 조금 복잡하네요. 그렇지만 1 빼기 3k의 제곱 더하기 y에 있는 개수만 묶으면 되니까 2 플러스 k 제곱. 요건 좀 복잡하죠. 버트 a, b를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이 a, b는 요 위에 있는 점이라서 이건 집어넣으나 마나 0이 될 거고요. 이 a, b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계산 결과가 아까 요거였는데 얘랑 얘랑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어디에다가 k배를 붙였을 때 대칭 직선에다가 k배를 붙여주게 되면은 요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k를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조금 더 돌아가요.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또 여기 또 대박인 게 요 놈을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수항 부분이 항상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몇 k제곱이냐면 10k제곱에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4k인가요?
마이너스 6K랑 얼마 나오죠? 4K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K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K 값이 실제로 0이면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K가 0이면 그냥 이 직선이 나와버리니까 K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K가 얼마나 뜻이죠? 5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5분의 1을 붙여놓고 해도 되고 5분의 1은 이렇게 붙여도 돼요. 5대 1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있고요. 자, K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다라고 치면 여기다가 2 붙이고 마이너스 3 붙여주시고 전기 빼버리시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숙련이 되면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킬 때도 숙련이 되면 한 50초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만 씩 세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만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이 x, y에서 이거의 거리 같다 해서 상수항 부분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상수항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차는 날아가니까 또 최고 이게 근각계수와의 관계 같은 느낌이 들죠. 이해되셨나요? 이 K값이 그냥 10분의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근의 합. 그러니까 그것만 익숙해서 여기 갖다 바뀌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가르쳐줬더니 5분의 2라고 했더니 또 그대로 5분의 1을 또 우리 친구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면은 3을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어차피 직선은 간단하게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 증명에 대해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알고 계실 테니까 물론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감흥도 없겠으나 굉장히 더럽고 짜증이 났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군방정식의 활용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할 극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군방정식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쓰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열들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